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이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많은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 퍼져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수원에서 발생한 인계동 벤틀리남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가해자는 음주 상태. 또 음주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는 언제쯤 음주와 관련된 사고들이 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동차 테러를 당한 한 차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를 보면요. 지난 18일 금요일 경기도 수원 인계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20대 피해자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수원 인계동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었고 금요일 밤이다 보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 골목길을 지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지 않은 20대 가해자 B씨가 나타나 피해자의 차를 이유 없이 걷어차기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왜 저러나 싶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니 이제는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모든 과정은 한 네티즌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촬영해서 SNS 페이지에 업로드 하였고 당연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 가해자 B씨는 인계동 벤틀리남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멀쩡한 차를 이유 없이 파손한 걸까요?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건지 좀 궁금했었는데 마침 또 우리 PD님이 수원에 또 큰 손이셔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동네 주민입니다. 큰손 아닙니다. 아주 혹시나 그래서도 안 되지만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지셔가지고 차를 파손했거나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길을 찾아봤는데 로드뷰로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유흥가 골목길 수준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차 2대가 지나가도 공간이 조금 남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골목길입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이었으니 사람들이 많아 통행이 좀 불편하긴 했겠죠. 이야기가 좀 돌아갔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20대 청년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객기를 부린 겁니다. 원래 20대가 좀 열정이 가득할 나이이긴 한데 이 청년은 그 열정을 좀 잘못된 곳에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에서 특히 화제가 된 이유는 가해자 B씨가 파손한 차량이 벤틀리였다는 점 때문인데요. 정확한 차량은 벤틀리 컨티넨탈 GT였습니다. 신차가로는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 중고차는 1억 중반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자동차죠. 일반인 기준으로 절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파손된 차량을 확인해보니 조수석 문짝이 휘어지고 휀더가 찌그러졌으며 큰 충격으로 인해 유리창에도 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조수석도와 유리, 거기에 휀더까지 모두 펑금도색을 진행하거나 교환을 해야 하는 수준인 거죠. 가해자 B씨는 바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고 술이 깬 다음날 B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술이 취해서 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무적에 술이 취해서 그랬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뻔한 레퍼토리였던 거죠. 이게 벤틀리 차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멀쩡한 금요일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봉변을 당한 거죠. 가해자 입장에선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고요. 사건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뻔했습니다. 술 먹고 객기를 제대로 부렸네, 20대부터 인생이 아주 제대로 꼬였다, 행패를 부려도 하필 벤틀리에 라며 가해자 B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사건 이후 피해자 A씨는 언론과 인터뷰에 응했고 그의 나이가 만 23세라는 사실에 네티즌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23살에 벤틀리 탈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 이건 전혀 문제될 사실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를 위해 견적을 뽑아보니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했네요. 펜다가 통엔다로 이루어져 있어 부품 자체를 수입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모두 많이 든다고 밝혔고요.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벤틀리라도 1.5억이라는 차 문짝 펜더 교체하는데 5천만 원이나 드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견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실 게 벤틀리도 물론 시간이 흘러 중고차가 되면 그에 맞게 감가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품까지 같이 저렴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 부품에는 감가가 없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난 벤틀리일지라도 수리 비용은 새 차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새 차가 3억 원 수준인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도어와 유리창, 펜더까지 모두 통으로 교환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견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차량을 정식 서비스 센터에 맡겼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설 수리업체에 맡겼다, 적정선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해 가해자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SNS에는 가해자가 차량을 파손시키고 본인의 멱살까지 잡은 것에 대한 합의금을 줄 돈조차 없어 모두 묶어서 형사 접수를 진행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제 가능한 선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견적을 부풀리지 않는 등의 액션을 먼저 취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다시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가해자 B씨가 가장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선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가해자의 행동은 재물손괴죄로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어 별도의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보험 수리를 먼저 진행한 뒤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수리 견적에 대한 금액 부담은 오로지 가해자 측이 떠안게 되는 구조죠. 이 경우 만약 가해자 측이 배상할 돈이 없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결국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후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채권 추심이 진행될 겁니다.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폭행도 추가되겠죠. 이 부분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한 재물손괴 부분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선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벤틀리 사건의 교훈은 술 마시고 객기 부리지 말자인데요. 한순간의 유흥으로 인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술은 항상 적당히 딱 좋을 정도만, 사람이 술을 마셔야지 술이 사람을 마실 정도가 되면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이 또 특히 술과 연루되어 있다 보니 일각에선 음주운전은 특별법으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음주운전도 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음주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한 가정을 파탄내었지만 그래도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크나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선 처벌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해자의 피해는 보험사가 해결해주지만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은 누가 해결해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